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캡인베스트먼트 허정욱입니다. 오늘은 작년 여름과 가을을 굉장히 뜨겁게 달궜었던 파두에 대한 정리 혹은 리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주주분들의 기대를 많이 받고 상장이 되었었고, 상장 이후에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적을 굉장히 안 좋게 내면서 굉장히 욕도 많이 먹고, 회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대표가 사과문을, 정말 장문의 사과문을 길게 써서 올렸을 만큼 주주들한테 기대감이 컸었던 만큼 충격도 많이 줬었던 그런 기업인데요. 아직 파두가 제가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는 감사보고서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연말 실적 공시는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었던 거는 3분기 보고서, 3분기 실적 때문이었는데, 이제 4분기까지 연말 실적이 다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서 파두가 지금 주식 투자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두 관련된 기사들 몇 개 하고 이제 그때 충격이 있었던 이후에 주가 흐름을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요. 주가 폭락 사태 이렇게 하면서 주주들이 집단 소송도 할 거다라고 하면서, 파두 이후에 IPO가 사실 정성적으로 되게 많이 어려워졌어요. 정성적이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상장을 가기 위해서 정량적으로 재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기준들은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다만 정성적으로 기업의 대표 경영진의 도덕성이라든가 기업의 비전이라든가 실적의 안정성 내지는 예측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판단 기준들 차원에서 지금 기사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예비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졌다, 이런 결과 보시면 되시고, 파두의 3분기 실적이 나왔었던 게 11월 9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 보고서가 나오고 매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바로 상한가를 내려찍고, 그 다음 날에도 상한가를 찍으면서 아직까지 2만 원 초반대를 못 벗어나고 있는 그런 파두의 주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대체 파두가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왔길래 시장이 저렇게 패닉하면서 주가를 던졌느냐라는 걸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파두의 3분기 보고서고요.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이제 180억이 나왔습니다. 그죠? 상장을 갈 때 공개가 됐었던 1분기 매출이 177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3분기 실적에서 누적 매출액이 180억이었고요. 3분기에 그 별도 3개월 매출액이 3억이 나왔어요. 그럼 보시면 1분기 매출액이 177억이고 3분기 매출액이 3억이면 이미 합해서 180억이잖아요. 그럼 2분기 매출이 얼마가 나왔을까라고 하면 반올림 같은 걸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1억이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 2분기 중에 얘네가 상장을 갔거든요. 2분기 매출이 나중에 공개되기로는 6천만 원이었다. 거의 무슨 일반 자영업하는 그런 회사도 아니고 상장 가는 회사가 2분기 매출이 6천만 원이 나오면서, 사실은 그냥 6천만 원 나올 수 있죠. 기술특례 상장으로 올라가는 회사다라고 하면. 그 1분기에 177억이라고 하는 실적을 공표를 하면서 주주의 기대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상장을 올라갔었던 파두를 바라보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던, 그리고 굉장히 큰 배신감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지난 2월 14일 날 발표됐었던 잠정실적 공시입니다. 그래서 연 매출이 224억 정도 뜬답니다. 그럼 3분기 누적 매출이 180억이었고 4분기 누적 매출이 224억으로 공시를 하니 4분기 3개월 10월, 11월, 12월 4분기 매출은 44억 정도가 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2020년도에 파두의 1년 매출이 8억이었고요. 21년도에 52억, 그리고 22년도에 급격하게 564억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뒤로 2023년도 1분기까지는 흐름이 괜찮았어요. 분기 매출 177억을 찍었으니까. 근데 2분기 매출 6천만 원을 냈고요. 3분기 매출 3억, 4분기 매출 44억을 찍었으니까 21년도에서 22년도 실적 넘어오는 거를 보고, 또 22년도에서 23년도 1분기 실적까지 IPO 가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그런 실적들을 보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4분기에 44억 난 매출도 되게 작은 거죠. 물론 이런 변론이 나올 수가 있겠죠. 파두가 이제 SK 하이닉스 쪽으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컨트롤러를 팹리스로 이제 판매하는 기업인데, 23년도가 반도체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특히 하이닉스는 그 영향을 더 많이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이닉스의 반도체 적자 실적을 따라서 파두도 매출이 안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건 일부 참작해 줄만 해요. 하지만 그런 실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주주는 당분간 어지간히 시간이 흐르지 않는 이상 더 이상 회사를 믿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왜?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상장을 가고 그 상장 가는 과정에서 공모가액을 유리하게 적용받기 위해서 뭔가 매출을 몰아서 일부러 억지로 땡겨서 썼다라고 하는 그런 심증을 지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검증이 된다라고 하면 일반 분식회계가 되는 겁니다. 상장을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한다? 그러면 완전히 경영진들이 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주의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이번 파두 사태를 통해서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것들을 배워가면 좋겠느냐라고 하면, 이 상장 가는 과정에서 연루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상장을 보내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IPO 가는 기업에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뭐 공모주 투자한다라고 해서 적어도 첫째 날은 뭐 이제 따따블이 가고 그래서 단돈 몇만 원이라도 얻고 이런 전략들을 쓰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공모주에 투자해본 적도 없고 투자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공모주는 투자를 안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업을 보수적이고 신중하고 면밀하게 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이 의중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길래 IPO 관련된 종목들에 투자를 하지 않느냐, 그리고 IPO 가고 나서도 당분간은 확실한 실적 안정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투자를 안 한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먼저 회사를 처음에 세웠던 오너, 창업자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이분은 자기 욕심도 있겠지만 회사를 기본적으로 경영하고 성장시키려면 돈이 필요하죠. 자금을 땡기는 게 목적이에요. 상장 자체가 자금을 땡기는 게 목적이죠. 어차피 상장이라고 하는 거는 1년에 그 회사의 일생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야 공모 자금이 늘어나죠. 그러면은 기업 가치를 어떻게 높여요? 이익이 많이 나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이익이 나는 회사의 밸류를 보고 금감원에서 공모가를 높게 인정을 해줄 거고, 그 보고서를 그거를 보고 투자자들이 붙어서 공모 자금을 많이 땡길 텐데, 상장 가는 기업들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이익이 안 나는 기업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업 가치를 매출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매출을 뻥튀기 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회계를 아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매출을 뻥튀기 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너, 창업자의 마인드고요. 오너가 회사를 키워내고 유니콘으로 불리는 과정에서 초기 투자를 들어가는 FI들, 재무적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물론 상장 가고 나서 락업이 걸리죠. 보유예수가 걸려요. 그래서 보유예수가 끝나면 바로 팔고 다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보유예수가 풀리기 전까지 주가가 높게 유지가 돼야 되니 일단 초반 공모가부터 당연히 높아야 되죠. 주가가 높아야 더 많은 차익을 내고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애들 역시 오너를, 그리고 기존 경영진들을 압박할 수밖에 없죠. 매출을 어떻게든 높게 내서 우리 평가 잘 받자. 너도 IPO 가서 돈 많이 땡겨야 되고 나도 차익 실현 높게 해야 되는데 우리 피차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상장을 주관하는 주관사, 증권사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상장을 주관함으로써 인수주선 수수료를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주관사가 가져가는 인수주선 수수료가요, 공모가액에 연동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사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권익을 신경 쓰거나 할 여유가 없어요. 내 고객은 상장 가는 그 IPO 고객이고 그 사람들한테 인수주선 수수료를 받을 건데 공모가액에 연동되기 때문에 당연히 높게 평가받아야 인수주선 수수료를 많이 받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장 과정에서 그 당국 있죠. 거래소나 금융감독원을 제외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주체가 모두 공모가액을 과하게 높게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핫한 기업들이 상장을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상장 가면서 발표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과거 실적 자료들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어느 정도의 실적이 예상되는지에 대한 자료, 실사 보고서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는데 저는 어지간하면 잘 믿지 않습니다. 충분히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의중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보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믿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파두 사태를 통해서 혹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안타깝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밝혀드리고요.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도 사실은 같은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같이 분개할 만한 일이기는 합니다. 기업이 개인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세게 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향후에 파두와 같은 그런 동일한 실수, 동일한 피해를 번복하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시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